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9일 기유 세 번째 기사 1435년 명선덕 10년 죽은 우의정 조영무의 손자 조충경의 중의위 입속을 불허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죽은 우의정 조영무의 손자 조충경이 상언하기를 아비 조유는 죄를 받아 죽었고 아비의 형 조서와 조질은 모두 적자가 없으니 조부의 엄직을 이어받아 충의위에 입속하고자 한다 하였기에 본조에서 정부와 제주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니 송육전에 공신의 자손 중에 불충불효의 죄를 범하면 자신과 자손이 충의위에 속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청하건대 육전에 의하여 입속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9일 기유 네 번째 기사 공신의 자손을 적장에 세우는 법에 대해 고전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다. 지편의 전에 전지하기를 대신들이 헌의하기를 공신의 자손은 현부를 불문하고 특별히 적장을 세우는 법이므로 적장을 다투는 자가 매우 많아서 권력간에 서로 시기하여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오니 그 버릇을 자라게 할 수는 없사오니 공신의 자손은 모두 충의위에 속하게 하고 참으로 현능한 사람이 있으면 권료의 자리에 서용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예에 따라 서용하고 조부와 아비의 공을 갚으면 그의 편하고 유익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공신의 자손은 적장을 세우는 법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다시 고전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9일 기유 다섯 번째 기사 승려와 노부를 정랑과 좌랑이 규찰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당나라와 송나라 제도의 노부는 병부 상서가 먼저 인도한다고 하였고 고려 상정 고금례는 정랑 두 사람이 의장을 지휘한다 하였고 본조의 육전에는 병조 승려사의 정랑 한 사람과 좌랑 한 사람이 승려와 노부를 맡는다고 하였으니 비유건대 거동하실 때는 의장의 좌우에 20인씩 대를 지어 사정이나 부사정이 인솔하고 병조의 정랑과 좌랑이 좌우로 나누어 통솔 규찰하게 하고 조회대의 의장도 역시 정랑과 좌랑이 사정 이하를 거느리고 규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1일 신해 첫 번째 기사 경기 검천의 한 남자가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직산에서 돌아오는 사신 이충을 김돈 조계생 이숙묘 등이 가서 맞이하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야인 만피 등을 이만주에게 돌려보내고 쌀 세석도 함께 보내다. 의정부와 육조를 불러 의논하기를 이만주가 강계에 이문하여 이르기를 금년 봄에 본위의 백성 만피, 생가 등 남녀 12명이 얻어먹기 위하여 앞으로 갔었는데 위로 돌아오지 않으니 곧 발송하여 돌려보내라고 하였으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만피뿐만 아니라 양안한다무 등도 모두 돌려보내소서 하고 안승과 허성은 아뢰기를 본래 만주가 돌려보내기를 청하나 아니하나를 기다렸었는데 이제 이미 돌려보내줄 것을 청하였으니 마땅히 생업을 잃고 얻어먹으려고 온 것을 불쌍히 여기서 아직 머물러 두고 언니로서 구휼한다고 이러고 난 후에 나온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소서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만주의 이문에 이르기를 지난해에 내려준 쌀 20석 중에서 먼저 3석을 받아가고 그 나머지는 뒤에 계속하여 사람을 보내어 받아가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지금 그 층에 따라 먼저 3석을 주고 뒤에 와서 만일 청하거든 다시 계달하지 말고 17석을 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며 모두 그대로 따르고 곧 평안도 감사에게 명하여 이 뜻을 전하여 이르게 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복 입는 법에 대해 아뢰다. 삼가 을의 경전 통해 속상 독식의
서자위기 모조를 상고하옵건대 공자가 그 어머니를 위하여 연관과 마이 전년을 갖추고 장사 지낸 뒤에 벗는다 하였는데 주에 이르기를 마라는 것은 심화의 질대인데 여기에서 마이라는 것은 소공의 포심이와 같은 것이다. 최상을 입지 않는 것은 변례이다. 이 시경에 이르기를 마이가 눈 같다고 하였다. 저는 얕은 붉은 빛이다. 한번 물들인 것을 전이라 한다. 군이 죽으면 서자가 그 어머니를 위하여 대공이고 대부의 서자는 그 어머니를 위하여 대공인데 대부가 죽으면 서자가 그 어머니를 위하여 3년이다. 사가 살아있으면 서자가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장기이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어머니를 위하여 3년이다 하였고 또 자취 부장조의 공자 지처위기 황고소에 말하기를 황고는 곧 공자의 어머니이다. 첩의 아들의 아내는 제후가 살고 죽은 것을 따질 것 없이 남편의 어머니를 위하여 기념복을 입는다 하였고 두시통전의 산복변제에는 말하기를 천자 제후의 서곤제와 대부의 서자는 그 어머니를 위하여 대공 9월복을 입고 곡읍과 음식과 사모는 3년상과 같이 한다 하였고 공주 소생모이에는 공주가 그 어머니를 위하여 주년복을 입어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집에 있었으는 남은 높음을 물려서 대공을 지낼 수는 없지만은 이미 출가하였으면 눌림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하여 기념복을 입을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제부터 왕실의 서자, 옹주와 대부 사의 세자가 소생모를 위하여 입는 복과 왕실 서자의 아내가 시어머니를 위하여 입는 복을 한결같이 고려에 의하게 하소서. 오직 전년은 주자가 말하기를 소상 뒤에 강색을 쓰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고 도 가래의 소상 연복에는 전연이 없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다만 연관과 마이를 만들어 놓고 대공기년 3년의 관복 제도는 모두 주자 가래에 의하여 만들고 대공 9월복을 벗는 것은 그달 검은달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서곤제는 서자의 형과 아우이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신 이충이 예골하여 임금과 다례를 행하다. 임금이 건정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여 대궐 안으로 이끌어들여 서로 이야기하였는데 임금은 서고 사신은 꿇어 앉았다. 사신이 굳이 임금께 북쪽에 앉으시어 남양하기를 청하고 자기는 동남쪽 모퉁이에 앉아 다례를 행하여 끝나며 곧 태평관으로 돌아갔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기 통진의 수안현 동성현에 벌레가 생겨 곡식의 싹을 먹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야인이 침범한 사실을 고하지 않은 군수 김윤수를 징계하다. 파저강 야인으로서 귀하여 온 자가 말하기를 지난 정월에 이만주가 혼란과 더불어 여연 지경을 침범하여 남자 2사람을 죽이고 남녀 7명과 말 6필과 소 5마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돌아갔다 하므로 도절제사가 곧 조사하도록 하여 보니 과연 야인은 말과 같았다. 이때 이르러 병조 판서 최사강 등이 이 첩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내의 사람과 가축이 적에게 죽고 사로잡혔는데 군수 김윤수가 처음에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6살 동안이나 오래 두었어도 알지 않고 있다가 야인이 발설한 뒤에야 그 사실을 토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가볍지 아니하고 도절제사 이각은 한도의 주장으로서 곧 묻고 조사하여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변방 경계에 유의하지 않음이 심합니다. 비옵건대 유사로 하여금 과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의정 황희 최윤 등 노환을 불러 의논하며 모두 아뢰기를 모두 사전에 있었으나 다만 윤수는 산품의 고신을 추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사강 등이 청하기를 윤수의 범한 바는 변경의 대사이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비옵건대 직첩을 거두고 방출하여 징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에 있어서 무사에 어찌 윤수 같은 자가 없겠는가.
특별히 변방 수령만을 자주 경질을 하면 일이 소루한 것이 많고 또 한 사람의 한때의 죄로 인하여 법을 폐하여 신의를 잃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사강 등이 또 청하기를 이미 사전에 이르오니 형은 가할 수 없지만은 관직을 빼앗고 방출하는 것은 또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사품의 고신을 빼앗고 그대로 부임하게 하고 또 피살된 사람들을 조상하고 구휼하도록 명하였다. 병조에서 또 아뢰기를 여연 강문의 주장과 천호 감고를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군역을 정하고 관직이 있는 자는 아울러 고신을 빼앗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망자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신창 현감 차진이 하직하다. 불러보고 말하기를 걸년에 흉년이 들어 민생이 염려되니 너가 가서 구휼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4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동부성지 권체가 사신에게 문안하다.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대단히 후하게 대접하시어 맛있는 것을 싫도록 먹었으니 이제부터 문안하는 일과 낮에 올리는 술을 5일에 한 번 하시오 하며 권체가 도로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4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나주와 순천에서 각각 남자 한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4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전형조 판서 신계가 도적을 방지하는 법에 대해 상언하다. 신이 지난번에 형조에 임명을 받아 도적을 방지할 방법을 전달하려고 하였더니 이를 본 지 얼마 안 되어 공친의 복으로 휴가 중에 있었고 또 병을 앓아서 걸핏하면 수십일을 지냈으며 다시 복제가 있어 사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간날의 삼가 조건을 적어 올리려고 하였었는데 지금 파면되었으므로 진달하여 드리고자 하오나 또 지위를 벗어났다는 견책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소 인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도적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또 옛날의 제왕은 꼴을 베고 나무를 베는 사람들의 말도 반드시 채택하였으므로 감히 몽매함을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무릇 도적이 되는 자는 대개가 완악하고 게을러서 역사에 나가는 것을 도피하고 오로지 도둑질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널리 무리를 맺아 귀역과도 같이 행동이 번개와 같고 교활하여 숨어다 나타났다 하는 것이 청량할 수 없어 중해로 돌아다니며 부잣집을 엿보아 지금 도성 안에 각 방에 날마다 도둑이 없는 날이 없고 혹은 대낮에도 횡행하니 크고 작은 집이 담을 높이고 문을 단단히 하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외방 각도에는 그 무리들이 더욱 심하여 시골 동네의 남녀노소가 서로 모여 말하기를 국가에서 도둑놈이 무엇이 아까워서 죽이지 못하고 우리 집을 파산시키느냐고 하오니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통하여 하는 말입니다. 도적을 방지하는 방책은 옛날부터 어려운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사람은 비록 형벌을 승상하지는 않으나 도적에게는 엄중하게 다스립니다. 옛적에 정나라 자산이 병이 있어 아들 태숙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으면 너가 반드시 정치를 할 것인데 덕이 있는 사람이라야 너그러움으로 백성을 복종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사나움과 같은 것이 없다. 대개 불은 맹렬하여 백성이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적지만 물은 나약하여 백성들이 가까이 하여 놀므로 죽은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그러운 것은 어렵다 하였습니다. 두어 달 뒤에 자산이 죽고 태숙이 정치하는데 차마 사납게 하지 못하고 너그럽게 하니 정나라에 도적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환포의 소택으로 모아들였습니다. 태숙이 후회하여 말하기를 일찍 부자의 말을 따랐던들 이렇게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고 군사를 옮겨 환포의 도적을 쳐서 다 죽이고 도적이 조금 그치었습니다. 중리가 말하기를 정치가 너그러우면 백성이 게을러지니 게을러지면 사나운 것으로 동독되고 사나우면 백성이 쇠잔하여지니 쇠잔하면 너그러운 것으로 베풀어서 너그러운 것으로 사나운 것을 건지고 사나운 것으로 너그러운 것을 건지면 정치가 화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자산이 죽음의 중리가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옛날의 유애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도적이 된 사람을 보면 성질이 사납고 악하지 않은 자가 없어서 사람으로서 감히 하지 못한 일을 감행합니다. 만일 새로 입당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시험으로 아픈 매를 가하여 묵묵히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자라야 동행할 것을 들어줍니다. 지금 절도를 범하였으면 신장이 본범에서 지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사증이 심히 분명하나 형문을 행했을 때 당하여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가만히 도수를 세워가며 잠깐만 참으면 권장수가 이미 자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며 이미 쓴 장물을 도출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개로 나오자마자 곧 도적질을 합니다. 만일 또 잡히면 다시 참기를 이와 같이 하여 예사로 여기며 일생을 마칩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죽으면 그만이지만 몸만 살아있게 되면 비록 여러 번 되풀이하여 가루가 되더라도 판결이 나서 석방되는 날에는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먹을 것이 없고 저녁에 나오면 아침에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얼고 배고픈 괴로움을 참아가며 의식의 풍족한 낙을 누리려 들지 않겠는가 하여 비록 다시 잡히더라도 걱정을 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잡히지 않은 도적이 아직도 많은 것이겠습니까? 그 중에 큰 도적과 교활한 놈들은 근로도 하지 아니하고 의식이 풍족하여 나가면 아름다운 옷에 살찐 말이여 들어오며 맛있는 술에 기름진 고기여서 근로를 하고도 기한을 면치 못하는 자를 보면 조롱하며 비웃으니 그 완흉하고 한약함이 이토록 심하옵니다. 절도 삼범이면 혹은 옥사가 완비되지 못하였느니 천시가 이르지 않았느니 하는 여러 가지 사고를 들어 결단을 못하다가 마침 사를 받아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만일 그 전에 범한 것을 케어 본다면 혹은 남의 집을 파괴하거나 혹은 남의 생명을 해한 것이 3번이 아니라 수십 번에 이르렀는지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절도와 강도는 원래 단 사람이 아닙니다. 대개 도적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지 않은 자가 없는데 재물이 많고 적음의 형세의 강약을 보아서 절도질을 할 만하면 절도질을 하고 강도질을 할 만하면 강도질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근년에 성 밑에서는 또 강도가 일어나는데 그 고난을 케어보면 모두 항상 절도질을 하던 자들이오니 절도와 강도가 원래 딴 사람이 아닌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절도로서 장증이 명백한 자는 고신을 본죄보다 과하게 하며 옳고 삼범으로서 정상이 깊고 중한 자는 사유에 구애하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형으로서 형을 거치게 하고 죽이는 것으로서 죽이는 것을 거치게 한다고 하였으니 중녀의 교훈과 자산의 경계가 오늘날의 폐단을 구제하는 데도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도적을 방지할 만한 사건을 아래에 조목조목 열거하오니 성상께서 자량하시기 바라옵니다. 1. 도적들도 들에서 사는 일은 없고 반드시 그 집이 있을 뿐이오니 집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이 있을 것인데 이웃 사람들이 그 악함을 알고 이를 갈지 않는 자가 없사오냐. 다만 그 사람됨이 흉하고 해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뜻을 거스르면 해하기를 꾀하여 혹은 불을 지르거나 혹은 도둑질을 하여 반드시 보복하고야만이 보통 사람들이 도적을 두려워하기를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여기고 있어 감히 어기지 못하오니 어느 겨를에 관에 고하여 책하기를 빌겠습니까? 경중 각방의 오가 인도와 외방 강리 인도의 정장으로 하여금 그 동리 안의 생업이 없이 치부하는 자와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는 자와 행동거지 괴휼한 자를 조살하게 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방, 리와 인구의 명수를 갖추 기록하여 밀봉해서 경중에서는 형조에 외방에서는 수령에게 공사처를 불구하고 모두 직접 고하게 하되 절대로 비밀을 요하여 아전들과 자빈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당의 관원은 그 집으로 달려가서 추포하여 죄상을 캐고 사실을 고한 자에게는 범인의 재산을 주도록 하며 만일 인보 안에 도적놈이 있는데도 고하지 않고 뒤에 발견되는 자가 있으며 같은 당패로서 의논하소서. 1. 도적놈 속에는 반드시 괴수가 있어서 여러 도적을 주의하는 자가 있을 것이오니 혹시
양심이 있어서 행실을 고치고자 하는 자는 그 자수를 들어주어서 면죄하여 주고 인하여 그 당패를 고하게 하여 한 사람부터 5사람까지 고하는 자는 관에서 면포 50피를 주고 6인부터 10인까지는 80피를 주고 11인부터 20인까지는 100피를 주고 30인부터 40인까지는 150피를 주고 50인부터 60인까지는 200피를 주고 70인부터 90인까지는 250피를 주고 100인까지는 300피를 주고 만일 모질고 독살스러운 것들이 무리를 이루어 여러 해 동안 근심과 해독이 된 것을 고하여 잡게 한 자가 있으면 인수에 구애하지 말고 중하게 상을 주고 100명 이상과 중의 적당을 전부 고하여 남김없이 잡게 한 사람 양인은 관직으로 상을 주고 천군은 천인을 면하여 주고 범인의 가제를 주도록 하고 그 중에 드러내어 놓고 고하기를 꺼리는 자는 밀고 하도록 하소서. 1. 대소 인민들과 잡색인들로서 만일 중의의 적당인들을 아는 자가 있으면 모두 그 사는 곳과 와주와 명수와 얼굴 모양을 갖추어 밀고 하게 하되 서울 안에서는 형조 의금부 환승부에 밀고 하게 하고 외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에게 고하게 하여 당에 관한 그 고장을 비밀히 하여 아점과 자빈으로 하여금 고한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도적이 먼 곳에 있으면 말을 주어서 잡아오게 하고 가까운 곳에 있으면 친히 가서 수색하여 잡아서 죄상을 신문하고 뒤에 고한 자가 상을 청구하거든 위 항목의 예의에 의하여 상을 주소서. 1. 도적을 잡아 관에 이르면 도둑질한 곳과 같은 당패를 물어서 형벌로 문초하기 전에 일일이 고백하는 자는 자수의 예로서 죄를 면하여 주고 비록 자기의 범한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적당을 많이 고한 자는 또한 자수의 예와 같이 하소서. 1. 무릇 도적으로서 장증이 명백하거든 비록 사전에 있었더라도 그 같은 당과 작당한 곳을 형벌로 고문하여 추궁하소서. 1. 철도의 재범과 산범을 받아 섬에 두는 것은 그 출입을 폐쇄하여 일생을 마치도록 한 것이오나 그러나 금약이 서지 아니하여 계속 도망해와서 여전히 도둑질을 하오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계할 방법을 관리에게 의논하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니 모두 말하기를 곤도로 중한 법을 써서 죽이는 것이 제일이고 그 다음은 힘줄을 끊고 얼굴에 자자하는 것이라고 하오니 이 말이 비록 너무 중한 것 같고 유래는 실려있지 않사오나 그러나 자세히 그 형세를 보면 형벌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은 형벌을 행한다면 구구한 작은 법으로 제재할 수 없사오니 비옵건대 이제부터 그 섬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복종하는 자를 뽑아서 관령으로 정해서 오로지 규차를 맡게 하여 그 종족을 굳게 폐쇄해서 섬 바깥을 생각하지 말고 안심하고 업을 이루게 하고 만일 도망하여 나가는 자가 있거든 관령이 그 나이와 얼굴 생김새를 기록하여 관가에 보고하여 감사에게 전보하게 하고 감사는 형조와 여러 도에 이문하여 끝까지 수색하여 체포해서 재범이면 얼굴에 자자하고 3범이면 힘줄을 끊고 2번 범하고 2번 도망한 자는 힘줄을 끊기를 더하고 곤장 100대를 때려서 본도로 돌려보내고 3번 범하고 2번 도망한 자와 2번 범하고 3번 도망한 자는 그 죄악이 이미 깊었으니 한결같이 절도 3법의 유래에 이하여 시행하고 교찰하지 못한 관령은 유래에 의하여 중론하소서. 1. 위 항목에서 논한 법은 육존에 의하여 모순됨이 있사오나 그러나 이것은 도적을 제어하는 한때 곤도의 법이므로 오래 쓸 수는 없사오니 다른 날에 적의 세력이 쇠하고 종식되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옛것에 의하여 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상정소에 내렸다. 귀역은 귀신과 물여우고 오가 인본은 5집의 조직에 의해 서로 보증하는 것이고 금약은 하지 못하도록 단속합니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4일 갑인 7번째 기사 평산부의 업을 기린역 근처로 옮기게 하다. 전판관 박전이 상언하기를 평산부는 업을 한쪽 기퉁이에 두었기 때문에 세 방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백성들이 그 해를 입습니다.
하니 임금이 본도 감사에게 명하여 조사에 아뢰게 하였다. 감사가 아뢰기를 부치로부터 내 경계까지가 동쪽은 겨우 11리이고 남쪽은 90리, 서쪽은 75리, 북쪽은 38리인데 원촌에 사는 백성이 무릇 진소할 것과 환상을 날보할 것이 있으면 왕래하기 어려우므로 간사한 아정과 토들이 이것을 인연하여 회단을 짓고 있으며 일체의 요역이 가까운 곳은 빈번하고 먼 곳은 드물어서 수고롭고 편안한 것이 고르지 못하오니 마땅히 상언에 의하여 업을 중앙이 되는 지점으로 옮기소서 하니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며 모두 아뢰기를 다시 부의 지경의 중앙인 기린역 근처에 풍년을 기리하려 업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부치는 부청의 소재지이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사신 김복에게 세마포를 회정하다. 도승지의 신인손을 명하여 사신 김복에게 세마포 37표를 회정하고 중궁에서는 22표를 동궁에서는 필선 강신을 보내어 34표를 회정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5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동궁이 사신을 위로하여 잔치를 베풀다. 요전에 동궁이 몸이 편치 못하여 사신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5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신계 유효통 이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계로 지중추원사를 유효통으로 지편전 부제학을 이열로 판관계의 절제사를 삼았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5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유모 이씨를 봉보 부인으로 삼다. 임금이 아보의 공을 중하게 여겨 옛 저들을 상고하여 법을 세우게 하였더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예전 제도를 상고하오니 제왕이 유모를 봉작하는 것이 한나라에서 시작하여 진나라를 거쳐 당나라까지 모두 그러하였고 내려와 송나라 조정에 미치어 진정의 유모 유씨를 진국 연수 보성 부인을 봉하였으니 마땅히 예전 제도에 의하여 이제부터 유모의 봉작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써서 봉보부인으로 칭하고 품질은 종이품에 비등하게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라서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5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유모의 벼슬을 국내 오품으로 제수하게 하다. 임금이 또 정부와 육조에게 의논하기를 유모의 관작은 의논은 이미 정하여졌으나 중국의 유모만은 옛 제도가 없으므로 마련하고 의논하지 못하였다. 중궁의 그러나 이것이 어찌 공이 없겠는가. 관작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국내의 벼슬이 궁첩이라야 사품의 품질을 제수하고 그 외의 잡류는 모두 오품 이하의 벼슬을 제수하기 때문에 유모의 벼슬을 이것으로 제수할 수는 없으니 신료의 사품의 아내에게 봉작하는 예에 의하여 공인으로 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공인은 사대부의 아내의 벼슬을 이오니 혼동하여 베풀 수 없습니다. 마땅히 국내 오품의 벼슬을 제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5일 을묘 여섯 번째 기사 권복에게 추정하여 자헌대부 병조 판스를 삼다. 처음에 임금이 복의 죽음을 듣고 곧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기를 복이 멀리 변방의 임무를 맡고 있다가 변을 만나 죽었으니 비록 전사한 것은 아니더라도 역시 불쌍하고 또 부마의 아비이니 조휴의恩수를 마땅히 융숭하게 가해야 하겠으니 부의를 보내는 것과 치제하는 것과 중로에서 지대를 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추정에 대해서는 황인 등은 말하기를 자헌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명균 등은 말하기를 품질이 이미 정하여진 법제에 의해 이한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부의와 치제에 대해서는 노환 등은 말하기를 경관의 정의품의 예에 의하여서 하고 황희 등은 말하기를 치조도 겸하여 행하소서 하니 노차의 지대에 대해서는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차량과 인조를 뽑아서 교대에 하여 호송하게 하고 또 밤을 지는 각 고을에서는 조석전을 베푸고
따를 사람들을 공급하게 하며도 지나갈 곳인 강계 평양 황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소서 하며 임금이 명하여 황희 등의 의논을 따르고 오직 부임하는 특별히 열석을 더하여 주었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5일 을묘 7번째 기사 전 장흥고사 홍자로 호군을 삼다. 자는 나이 70이 넘고도 재주와 덕이 없으며 창적이 많고 자식은 없으나 부마 연창군 안맹담의 딸이 자의 집에서 비병하였기 때문에 이 재수가 있은 것이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6일 병진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6일 병진 두번째 기사 진주 판관 조겸지가 하직하다. 불러보고 말하기를 농상을 권하고 형벌을 삼가라 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6일 병진 세번째 기사 왕자가 병을 얻어 연창군의 집에 거둥하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6일 병진 네번째 기사 태왕태후의 박물의 황태후의 예에 의하다. 예조에서 승문의 정장에 의하여 아뢰기를 태왕태후의 박물은 전례가 없사오니 황태후의 예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6일 병진 다섯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가 접전할 때의 진법을 아뢰다. 처음에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아랜 진도가 지세와 저들 적의 장기를 생각하여 포치하고 제작한 것이다. 그러나 오호법은 고금의 병법 중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싸울 때를 당하여 한 사람이 급하게 되면 네 사람이 구원하고 두 사람이 급하게 되면 세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다. 조우는 산천이 험하고 좁아서 열을 이룰 수 없는 곳에서 쓰는 것이므로 그 항우를 성기게 하여 흩어져서 적을 맞게 되어 사람들이 각각 싸움을 하되 거의 그 항우를 잃지 아니하고 각각 그 맡은 바 임무를 되풀이하여 조금도 파진되거나 군사를 잃을 근심이 없다. 만일 세 사람으로 항우를 삼는다면 결진하고 행진할 때에도 세 사람으로 항우를 짓는가? 결진하고 행진할 때는 다섯 사람으로 항우를 짓고 접전할 때는 세 사람으로 항우를 지으면 항우를 잃고 제자를 이탈하게 되어 통제가 없을 것 같다. 또 이것은 접전할 때의 진법이니 결진하는 법과 접전할 때의 진법을 도순검사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아뢰기를 대개 전투하는 군사는 각기 장기가 있사오니 저쪽에 장처로 하거든 우리는 마땅히 서쪽의 단처를 써서 공격하여야 제어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궁시는 야인의 장기요인데 궁시만을 가지고 응전하기 때문에 야인과 싸우면 크게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야인이 진을 배치하는 것이 새가 흩어지고 구름이 가듯이 하여 항우를 이루지 않으므로 저쪽이 많고 우리 쪽이 적으면 에워싸기를 힘쓰고 저쪽이 적고 우리 쪽이 많으면 형상을 갖추어 퇴각하여 나무에 의지하고 돌에 붙어서 강한 활을 다투어 쏘는데 우리 군사는 벌처럼 뭉치고 개미처럼 모이어 적의 화살을 맞게 되어 사람과 말이 많이 상하니 이것은 병법에서 꺼리는 바입니다. 결진과 행진은 모두 진설에 의하고 적을 만났을 때에는 중익이 각을 한번 불고 청백의 두 휘가 앞을 가리키고 북이 울리면 좌우익이 옆에서 나와 그 대우를 섬기게 하여 구름이 피어오르고 새가 흩어지듯이 하고 서기를 기러기가 가는 듯이 하여 좌우로 벌리어 형세가 포위하는 것 같이 하고 다섯 사람이 항우가 되어 한 사람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차며 한 사람은 궁시를 차고 창을 가지고 세 사람은 궁시를 차고 칼을 가지고 만일 걸으면서 전투하게 되면 한 사람이 네 사람의 말을 지키는데 주장이 말을 지키는 사람을 적당히 더합니다. 매양 3대마다의 사이에 화통 부대를 2대 역시 5사람으로 항우를 만들어서 방패를 가진 한 사람은 칼을 차고 화통을 가진 4사람은 칼을 차며 말을 지키는 사람은 위에서와 같이 합니다. 적이 만일 흩어져서 서서
나무와 돌에 의지하여 싸우거든 각을 한번 불고 비를 잠깐 눕혔다가 잠깐 일으키고 북이 울리면 방패를 가진 사람이 말에서 내리고 활과 창을 가진 네 사람이 또한 말에서 내려 방패 뒤에 있습니다. 북이 급히 울리면 방패를 가진 사람이 빨리 달려 앞으로 나아가고 뒤에 있는 세 사람도 역시 빨리 달려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을 지키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만 세 사람이 활과 창을 번갈아 쓰면 나무와 돌에 의지하여 굳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이 패하여 돌아가거든 좌우가 일제히 앞으로 나아가서 급히 치되 적이 만일 말을 타고 달아나거든 우리도 또한 말을 타고 쫓으며 쇠 소리를 들으면 그치고 북과 각이 다시 울리며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싸우되 무릇 중익의 고각 소리와 지휘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익에 응하며 싸울 때마다 반드시 기병이 있어 뜻하지 않은 때에 나아서 혹은 앞에서 요격하고 혹은 뒤를 끊고 혹은 좌우를 공격하여 기정이 상생하고 기각이 상제하여 항상 병졸은 장수의 뜻을 알고 장수는 병졸의 뜻을 알아서 투입하는 대로 가기를 손가락을 부리듯 하면 사람들이 각자가 싸움을 할 것이로되 요는 주장이 상시에 훈련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기정은 기병과 정병이고 기각은 전후가 상응하여 적에게 패함을 말한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연창군의 집으로부터 환궁하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사신 긴복에게 석등잔 최하석 차 3등을 주다. 석등잔 2벌과 최하석 넉장과 차 3 20건을 가지고 사신 긴복에게 주었다. 복이 말하기를 본조의 백성을 중국 사람이 예로 대접하니 감사하기 그지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7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잔치를 베풀어 긴복을 전송하고 이충을 위로하다. 임금이 왕세자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태평간에 거동하여 잔치를 베풀어 긴복을 전송하여 먼저 평양으로 돌아가고 겸하여 이충이 돌아온 것을 위로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7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야인의 습격을 고하지 않은 김윤수에게 재임을 허락하다. 사헌부 지평 최경명이 아뢰기를 지연현군사 김윤수는 야인이 죽이고 사로잡아간 인구와 우마를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대단히 중한데 자금만 내리고 그대로 재임하도록 하니 참으로 온당치 못합니다. 원컨대 다시 추국하여 율에 의해 처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리 사유를 경과하였으니 어찌 윤수 하나 때문에 큰 신의를 잃을 수야 있겠는가. 또 인정이 잃었던 직임을 그대로 주며 전의 허물을 면하라고 하여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직임을 갈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멋있어. 우리 세종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7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신전 조진경 선효림 이인숙 등이 효행이 있어 복호하게 하다. 예주에서 아뢰기를 김포 사람 전호군 신전과 죽산 사람 조진경과 토산 사람 선효림과 함열 사람 이인숙 등이 모두 효행이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복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7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공기감에 명하여 납엽 철갑 10부를 만들게 하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8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사신 긴복이 하직하니 접견하고 다례를 행하다. 임금이 건정전에서 접견하고 다례를 행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8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수령을 제수하는 방도를 아뢰다. 별자로서 돌이 차서 마땅히 서용할 자는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일찍이 현지를 지낸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주를 시험하여 수령을 제수하고 있으나 그러나 현지를 분별하는 법이 없으므로 임시하여 취사하기가 어렵사오니 일찍이 대관이나 육조의 도관 한성부의 동관사품
서반 사품 이상을 지낸 자로서 현질로 정하면 거의 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현질만을 믿고 선간하지 않으면 혹은 백성에 임하는 이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요 또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나가서 패단이 백성에게 미칠 자도 있을 것이오니 만일 관에 오랫동안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자가 아니거든 또한 반드시 선간하에 제수하고 일찍이 수령을 지내고 고만이 되어 천직 되었으되 실효가 있는 사람을 시험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8일 모 세번째 기사 사헌장년 황수신이 김윤수를 추획할 것을 아뢰다. 전일에 성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윤수의 주회가 사전에 있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셨사온데 신등이 다시 생각하오니 사한 뒤에도 또한 계달하지 않았고 또 5월 초 10일에 손계생의 말로 인하여 사단이 이미 드러났사오니 사한 뒤의 죄를 핵실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각은 사한 뒤에 취획하지 않았고 최윤덕은 여러 날 만에 돌아왔으면서도 또한 취획하지 않았사오니 이것은 모두 죄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밝게 법으로 처치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작은 잘못으로 대신에게 죄를 줄 수 없고 또 윤수는 비록 사한 뒤의 잘못은 있으나 역시 작은 일이요 본래는 사전의 일이다. 내가 이미 징계하였으니 너희들은 청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8일 모 네 번째 기사 최윤득이 강계와 벽동성을 쌓는 일에 관해 아뢰다. 금년 가을에 강계와 벽동성을 쌓는 데 필요한 쇠는 황해도로 하여금 각각 3,000건을 주게 하고 여연, 자성, 이산, 창성, 의주 등의 성으로서 퇴락한 곳과 낮은 곳을 또한 수축하게 하고 인하여 사면에 모두 녹각성을 베풀고 입보하는 사람은 자벽을 없애고 입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일만을 하게 하고 자벽이 성숙하여 수확하게 되거든 매장하거나 혹은 성 안으로 실어들이고 또 마른 꼴을 베어서 성 밑 가까운 데에 쌓아두고 성 안에 흙을 채우는 축조는 얼음이 얼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8권 세종 17년 6월 18일 모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무과정식을 수정할 것을 건의하다. 속전과 무과정식에 무경 중에 3서를 통하고 경사 중에 1서를 통하고 4서 중에 3서 이상을 통한 자를 취하고 오경을 강하기를 자원하는 자도 또한 들어준다고 하였는데 대개 무과는 될 수 있는 대로 탁월하고 특이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 무죄에 유능한 사람이라도 분수가 부족하면 혹 합격이 되지 못하고 분수가 적은 자라도 무경과 사서 오경만 통하면 도리어 그 위에 있게 되오니 시취의 본의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무과를 시취할 때 경사 중에 1서만 강하여 통한 자, 4서 중에서만 강하여 통한 자, 무경은 4서 이상을 통한 자를 시험하여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상정소에 내려 의논하게 하며 제주 황희 등이 아뢰기를 삼가 원류 지론을 상고하옵건대 주나라 사람이 활 쏘고 말 타는 것으로 청거하였으니 이미 물을 써서 선비를 취하는 뜻이 있었고 한나라에서 병법으로 소모하여 드디어 물을 써서 선비를 뽑는 이름이 있었으나 그 과거에는 없었는데 당나라에서 개국한 여러 장수들이 거의 다 늙어 죽게 됨으로부터 드디어 교관 부중의 선출법을 세웠으나 모든 것은 모두 간사하고 사나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패단이 묘당에 앉은 사람과 주현의 벼슬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잡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변방을 지키고 들어와 수기하는 자가 정자 한 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그 패단을 징계하여 예종이 무고의 법을 세웠고 현종이 군모경원 강임장수과를 두었고 또 명손 오법과를 더 두었는데 당시에 뽑은 선비가 나라에 도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곽자이도 그 과거에 뽑혔는데
나라가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능히 당시를 정하였고 5개의 말엽의 여러 장수가 많이 힘으로써 싸우는 것을 힘써서 강한 활과 굳센 쇠뇌는 굳은 것을 뚫고 관역을 맞추는 것으로 기이한 것을 삼고 날카로운 칼날과 긴 창으로 칼날을 저지하고 얘기를 꺾는 것을 공부로 삼아 고금의 성패와 업무 기계는 알지 못하오니 다만 간사하고 사나운 필부일 뿐이었습니다. 송태조가 그 습관을 옮기고 시료를 거두기를 생각하여 여러 장수에게 모두 신직하여 서사를 읽고 의리를 역력하게 하고 다시 무고의 과거를 베풀었고 그 뒤로 진종이 군모심은 무예 절륜과가 있었고 인종 때 마사, 보사, 책시의 법이 있었으니 이미 무예를 취하고 또 군무를 취하였으며 이미 기사를 상고하고 또 책시를 상고하였으므로 글사가 때때로 나왔습니다. 범 문정공이 또한 말하기를 지금 충신 효자의 가문에서 지혜와 용맹의 기국이 있고 재주가 장수가 될 만한 사람에게 비밀이 병락을 알려주고 변방의 인물로 시험하면 하루아침에 써도 심히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본조의 경제 육전과 무과 정식이 초장에서는 보사로서 편전을 사용하고 중장에서는 기창, 기사, 격구에 모두 능한 자는 190분이고 종장에서는 무경 7서와 사서 1경과 통감을 다 통한 사람은 90분이고 비록 자원에 따라 오경을 다 강한 사람이라도 119분에 지나지 않사오니 그를 강한 분수가 무예의 분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역대에 무고로 선비를 취한 것을 자세히 상고하건대 먼저 무예를 시험하고 지략을 더욱 중하게 여겼습니다. 무예는 비록 장수가 될 만하더라도 지략이 운용될 수 없다면 어떻게 적을 관찰하고 변에 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당나라와 송나라에 군무가 광은하고 서사를 읽고 의리를 역력한 사람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강하는 법을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전에 실려있는 강서의 분수가 오히려 사의 분수에 미치지 못하오니 그의 중도를 얻은 것입니다. 하물며 반드시 초장, 종장, 중장에서 사의에 합격된 자라야 경서를 강하게 되오니 사의를 가볍게 여기고 경서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사를 뽑아 쓰는 문이 갑사도 있고 내금이도 있고 별시도 있어서 많지 않은 것이 아니오니 반드시 인재를 빠뜨릴 근심이 없습니다. 법을 세워 배단이 없는데 얼마 아니되어 다시 경솔이 고치는 것은 온당치 못할 것 같사오니 종명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병조에 내렸다. 교관은 무거운 것을 들어 힘을 겨누는 것이고 부중은 무거운 것을 져서 힘을 겨누는 것이고 오개는 당나라 말렵을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를 말하고 범, 문정공은 북송 때의 명신, 범중엄을 말한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9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사신김복이 돌아가니 임금이 전송하다. 사신김복이 먼저 평양으로 돌아가니 임금이 왕세자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하관에서 전송하고 예조 참판 박권이 반행하였다. 도승지 신인손을 명하여 벽제에서 미로하여 보냈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9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윤연명을 보내어 사신 김복을 후사에서 선위하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9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이충이 김복을 홍조의 원에서 전송하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19일 김이 네 번째 기사 김복에게 쌀콩 20석을 주다. 평안도 감사에게 명하여 김복에게 쌀콩 합하여 20석을 주고 또 그의 집 사람들에게 공급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2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여러도에 명하여 진언할 물선을 바치지 말게 하다. 조정의 뜻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2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90세 이상인 사람에게 봉작과 관직을 제수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늙은이를 공격하는 예가 내려온 지 오래다. 예전 제왕들이 혹은 친히 연락에
나아가 존경하는 뜻을 보이고 혹은 아들이나 손자에게 부역을 면제하여 공양하는 일을 이루게 하였다. 내가 백성의 위에 있으므로 이 늙은이들을 권념하여 이미 중예로 하여금 향례를 거행하게 하고 또 자손의 부역을 면제하였으니 그의 선왕의 제도를 따른 것이나 그러나 한갓 해양의 이름만 있고 우대하고 존숭하는 실상은 나타나지 못하였다. 고전을 상고하옵건대 당현종이 나이 많은 남녀에게 봉작을 제수하였고 송태종이 작 1급을 주었으니 늙은이를 우대하고 높인 법을 소연하게 선고할 수 있다. 지금 나이 90세 이상은 백신에게는 8품을 주고 원직이 9품 이상인 사람에게는 각각 1품을 올려주고 100세 이상은 백신으로서 원직이 8품인 사람에게는 6품을 주고 원직이 7품인 사람에게는 각각 1급씩 띄어 올려주되 모두 3품을 한 개로 하여 그치고 부인의 봉작은 여기에 준한다. 천구는 90세 이상의 남녀는 각각 쌀 2석을 내려주고 100세 이상인 남녀는 모두 천인을 면하여 주고 인하여 남자에게는 7품을 주고 여자에게는 봉작하여 늙은이로 여기는 어짐에 베푸는도다. 슬프다. 고년을 존경하고 나이를 높이어 효제의 풍속을 두터이 하고 업을 즐기고 생을 편안히 하여 함께 인수의 지경에 오르는도다. 너희 예전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몸받아서 중예에 효유하라 하였다. 이보다 먼저 인수부윤 유사놀이 상언하기를 송나라의 고사의 백성으로서 100세인 남자에게는 벼슬을 주고 여자에게는 봉작하고 벼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의 나이가 90세이면 벼슬을 주어 봉작하기를 백성으로서 100세가 된 사람과 같이 하였으니 대개 아들이 있어 벼슬하는 것이 더욱 귀하기 때문입니다. 비옵건대 이 제도에 따라 무릇 벼슬하는 자의 부모로서 나이가 만 90세 이상인 사람과 백성으로서 100세가 된 사람은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벼슬을 주고 자악을 봉하여 양노의 정치를 보이소서 했는데 임금이 정부와 욕조에 의논하고 집현전으로 하여금 예전 제도를 상고하게 하여 드디어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었다. 권념은 돌보아 생각함이며 백신은 무관인 평민이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21일 신유 두번째 기사 승정부에 명하여 90세 이상의 노인을 조사하게 하다. 경상 전라도 강원 함길 황해 등 도의 90세 이상 남녀가 모두 614인인데 그중에 100세는 남자가 2인, 여자가 1인이고 102살은 남자가 1인, 여자가 4인이고 104살은 여자가 2인이다. 경기, 유후사, 평안도, 충청도는 상고할 만한 문적이 없으므로 예주로 하여금 다시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21일 신유 세번째 기사 죄수를 조사해 경한 죄는 석방하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21일 신유 네번째 기사 활시위 6,400개를 평안도와 함길도에 나눠 보내게 하다. 상의원에 갈무려 둔 생진사 200건을 내어 군기감으로 하여금 활시위 6,400을 만들었으니 장차 평안도 함길도에 나눠 보내려 함이었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22일 임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22일 임술 두번째 기사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수할 작업을 정하다. 예조에 전지하여 90세 이상의 남자에게 제수하는 작업은 각품의 종을 따지지 말고 산관의 고하와 학생 및 원직이 9품인 자는 8품으로 올리고 8품은 7품으로 올리고 7품은 6품으로 올리고 6품은 5품으로 올리고 5품은 4품으로 올리고 4품은 종 3품으로 올리고 종 3품은 정 3품으로 올리고 이것으로 직위를 올리고 원정직이 3품인 사람 중에 전의 작업이 통훈이면 올려서 통정을 주고 100세 이상인 남자는 모두 내린 교지에 의하되 역시 통정에서 그치고 부인의 봉작도 또한 논노 각품의 아내의 칭호에 예의에 의하되 다만
나이 많은 것만 취하고 제가 한 것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세종시로 68권 세종 17년 6월 2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서울 안에서 유실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방도를 아뢰다. 예조에서 재생훈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서울 안 5구에서 유실된 어린아이를 모두 본원으로 보내어 보호 양육하는데 다만 본원에 방이 없으므로 인하여 모아서 양육하지 못하고 비자에게 나눠주어서 기르게 하고 검찰하오나 그 비자들이 모두 항심이 없고 군색한 사람들이어서 비록 친자식일지라도 보호할 수 없거늘 하물며 유실된 아이를 어찌 마음을 두어 구호하려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날마다 야이고 파리하여지니 실로 가여운 일입니다. 원 옆에다가 집 세 칸을 지어서 한 칸은 온돌, 한 칸은 서늘한 반, 한 칸은 밥 짓는 곳으로 하여 원의 노, 비 각각 한 명과 양민과 천인 중에서 항심이 있고 자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하게 하고 그 옷과 요는 매골승의 예에 의하여 주도록 하며 어린 아이들이 겨울철의 덮개와 소금, 장, 진어, 젓갈, 미역 등의 물건도 모두 넉넉히 주고 또 원관과 제조로 하여금 항상 검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매골승은 시체를 묻는 중이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2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통정 이상의 노인에게 옷감을 주게 하다. 예조판서 허승이 아뢰기를 통훈 이하의 노인은 모두 봉작의 은수를 가 있사오나 통정 이상만은 우대하고 높이는 언전이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곧 예조에 전지하여 일품이야 통정 이상의 사람과 90세 이상의 아내에게는 각각 안팎 옷감 4벌씩을 주고 100세 이상은 각각 안팎 옷감 8벌씩을 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23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전라도 나주의 한 남자가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23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제주도 감목관을 전라도 감사로 하여금 포편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도 감목관을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전라도 감사로 하여금 포편하게 하고 감목을 겸한 수령과 안무사가 상회하는 예도는 한글같이 원전의 사신 외관이 상회하는 예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2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최윤득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니 유능하지 않다. 그 말에 이르기를 하늘이 높으나 듣는 것은 낮아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고 공은 적은데 상은 호안에 오래 있기 어렵습니다. 이에 낮은 생각을 피력하여 감히 명감을 더럽히옵니다. 가만히 생각하오건대 의정의 직책이란 실로 용렬한 자가 참여할 것이 아닙니다. 지위는 백료의 머리가 되고 서무를 통리하오니 국가의 주석이요 인주의 고갱이옵니다. 진실로 적합한 인재가 아니오면 한간 나라를 미란하게 할 뿐이니 위로는 잘못 들어서 큰 실수를 면치 못할 것이요 아래로는 역시 재능이 없으면서 직책을 받았다고 비방을 할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개국하신 이래로 이 직책에 있었던 사람은 대개가 고금을 통달하고 원훈 석득이어서 능히 개옥의 책임을 다하고 국가의 광의를 빛내었습니다. 신과 같은 자는 무문에서 자라나서 문학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대강성자 오자의 병법을 익혔고 주공소공의 소연은 엿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분촌의 공로로서 거듭 균칙의 귀함을 더하였습니다. 사윤의 덕은 백성의 첨앙에 합당하지 않고 위청의 공은 다만 임금의 천행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차서 넘치면 지키기가 어렵고 고국하고 궁극하면 반드시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유를 갖춰서 직사를 면하여 주기를 청하였사오나 허락하심을 받지 못하였사오니 한갓 헌공할 뿐이옵니다. 일찍이 두 도를 넘지 못하여도 좌의정으로 승진되었는데 명령을 들은 뒤에 입은 은총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균축에 당한 지가 3년에 매양 음양에 어그러졌사옵고 오랑캐를 북쪽 변방에 막았사오나 사실 완악한 해동을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우악하신 은혜를 탐하려 하오나 스스로 관관의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꾸짖어 책함이 이와 같사오니 바깥의 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이 약한 나이로부터 궁녀에 복무하여 항상 이지를 알아 고질이 되었습니다.
약물은 특걸만치도 효과가 없고 병부리는 더욱 장부에 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말씀을 필요하여 천의를 돌이키시기를 구하오니 엎드려 바라오건대 크게 이명을 비추시고 넓게 결단을 내리시어 신이 일찍이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이 사양을 가식하여 이름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살피시어 보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허락하시고 다만 안무의 고난으로 위임하시오면 신이 삼가 마등의 수레를 급히 몰아 융사에 임하기를 기약하고 숭우를 본받아 헌수하겠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비답하여 윤허하지 않고 말하기를 대개 들으니 장상의 직책은 반드시 내외의 근한을 구혐한다. 들어오면 고갱의 관사에 있고 나가면 번병의